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교육공동체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남 안실연 및 안전발전연구원 교수 김서영입니다. 교통안전은 예방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교통사고 현황, 운행안전, 보행안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중교통 안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PM과 같은 이륜차 사고 건수와 그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타스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행안전입니다. 운행안전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즉,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자의 의무를 다해야겠죠. 그렇다면 운행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내용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양보와 배려를 통해서 운행안전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전운행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요즘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일시정지의 의무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경우,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의무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의해 특별 보호를 받습니다. 통학버스에는 어린이의 승하차를 표시하는 전멸등이 있는데요. 이 전멸등이 작동 중인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 그리고 맞은편 차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서행해야 합니다. 통학버스의 앞지르기도 금지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 표지를 하고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음으로는 교통사고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첫 번째, 신호 위반 및 지시 위반, 두 번째, 중앙선 침범, 세 번째, 과속, 네 번째,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 다섯 번째,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여섯 번째,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일곱 번째, 무면허 운전, 여덟 번째, 음주운전, 아홉 번째, 보도 침범, 열 번째,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번째, 화물 고정조치 위반. 이 중 12대 중과실 중에서 혼동의 우려가 있거나 또 우리 아이들과 관련이 많은 항목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선 침범입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속운전의 경우 단순히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했다고 처벌받는 게 아니라 시속 20km를 초과해 과속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입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교차로나 터널 안, 다리 위, 경사로 또는 구부러진 길에서는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인데요.
아이들뿐 아니라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으로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보행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다음은 보도 침범입니다. 보도 침범은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인데요.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항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인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나기도 하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가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하였어도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사고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할 때 보행자 사고가 자주 일어나면서 오는 7월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 어제 또 이런 사고가 나 길 건너던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KBC 김서영 기자입니다. 횡단보도를 앞에 두고 우회전하던 버스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초록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생을 들이받은 겁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피해 학생을 이송했지만 초등학생은 끝내 숨졌습니다. 저기서 어제 이리 가지요. 애기한테 가방 열고 이름 알아갖고 안 했으니까 전화를 내가 해주지. 우회전하던 버스가 달려오는 초등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지금부터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 차량이 1번 위치에 있을 때 정면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라면 일시정지 후 바로 앞 횡단보도에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시면 됩니다. 정면 차량 신호등이 녹색 신호여도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서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차량이 2번 위치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전방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또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고요. 모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났을 때 또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에 천천히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과 같이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신호에 따라 적색 신호에는 정지, 또 녹색 화살표 신호에는 주변을 살피며 서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입니다. 교차로는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고 반드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하고 회전 차량에게 먼저 양보하며 회전교차로 진출입 시 올바른 방향지시 등을 켜주셔야 합니다. 회전교차로에서 뿐만 아니라 차선 변경이나 좌회전, 우회전을 할 때에도 방향지시 등을 반드시 점등해야 하는데요. 방향지시 등 미점등은 보복운전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운행을 위해 여러분들께서 꼭 지켜주셔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대표적인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안전지대 사방으로 각각 10m 이내,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절대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안전운행을 위한 약속을 정리해 볼까요? 교통안전의 가장 큰 덕목은 양보와 배려입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셔야 하고요. 보행자 보호를 위해 좌우를 살피면서 운전하기,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절대 금지, 지켜주시면서 안전한 운전 습관을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행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차들이 달리는 2차로를 아무렇지 않게 건너는 한 여학생. 차를 피해 용케 간다 싶더니 화물차와 크게 부딪히고 맙니다. 정말 아찔한 사고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상과 또 사진으로 보신 바와 같이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일어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가 있지만 신호를 지키지 않고 건너는 것 역시 무단횡단에 속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보행 사망사고 중 무단횡단 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의 28.7%나 될 정도로 매우 높은데요.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다, 보다, 걷다, 횡단보도 3원칙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를 올바르게 횡단하는 방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첫째,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둘째, 미리 차로에 내려와 있지 않아야 합니다. 간혹 버스나 화물차 같이 바퀴가 큰 차량이 회전할 때 뒷바퀴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가 바뀐 후 반드시 좌우를 살펴본 후에 건너야 합니다. 네 번째, 보행등이 깜빡일 때는 무리하게 건너지 마시고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올바른 도로 횡단 방법 정리해 볼까요? 반드시 횡단보도 이용하기, 미리 차도에 내려와 있지 않기, 신호가 바뀐 후 좌우를 살피고 건너기, 보행등이 깜빡거릴 때에는 다음 신호 기다리기 꼭 지켜주세요.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 휴대폰을 보거나 뛰어가지 않고 주변을 살피며 다 건널 때까지 안전한 보행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PM,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걸어가기는 멀고 또 차량을 이용하기엔 애매한 거리일 때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기도 하죠. 이번 강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에 대해 잘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먼저 관련 사고 영상 함께 보시죠. 고등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제 새벽 1시 반, 서울 서초구의 왕복 8차선 도로. 차량들이 도로를 빠르게 주행하고 있는데 사람 2명이 올라탄 전동 킥보드 한 대가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이때 직진 중이던 택시가 킥보드를 들이받습니다. 쓰러진 킥보드 탑승자들은 여고생들이었습니다. 두 학생은 보행자 신호 빨간불을 무시한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학생들은 무면허 상태에다 안전모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운전하던 동갑내기 학생은 크게 다쳤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 역시 자동차 면허나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주행할 수 있고 헬멧도 반드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 동시에 탑승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기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킥보드 관련 사고 영상이었는데요. 이렇게 도표에 나온 것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인 자로서 원동기 장치 면허 이상 소지자만이 운행 가능한데요. 19세 이하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적발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행할 수 있는 장소가 지정돼 있는데요. 보도주행은 불가능하고요. 자전거 도로나 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금지 및 주차 가능 공간을 나타내는 안전표시 그리고 주차 허용구역 표지 종류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좌회전 방법은 일반 차량과 다른데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 2단계로 직진하는 방식으로 좌회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 절대로 2인 이상이 탑승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주행을 위한 수칙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행 자격, 주행 장소, 안전 수칙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자격은 만 16세 이상으로서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 시 주행 가능하고 주행 장소는 자전거 도로, 차로 우측 가장자리로 다녀야 합니다. 안전수칙에 있어서는 2인 이상 탑승해서는 안 되며 개인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PM을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하고 있다면 면허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보호장구 착용과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대중교통 안전에 대해 알아볼게요. 가장 일반적인 대중교통이 바로 버스인데요. 버스 내에서도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넘어지거나 승하차 사고도 매일 대여섯 건씩 일어나고 있는데요. 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스 승차 안전수칙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정류장에서는 보도에서 기다리고 버스를 타기 위해 무리하게 뛰어서는 안 됩니다. 버스가 완전히 멈추고 난 뒤에 순서대로 탑승하고 버스에 탈 때 휴대폰 사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에도 버스가 완전히 정지한 후에 내리시고요. 버스 뒤쪽으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오지 않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 앞으로 바로 건너가지 않고 하차 시에도 휴대폰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대중교통 안전을 위한 약속 살펴볼까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첫째, 정류장에서 차도로 내려와 있지 않기. 둘째, 승하차 시 휴대폰 사용 주의하기. 셋째,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 바로 앞으로 지나가지 않기. 꼭 약속해 주세요. 지금까지 교육공동체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교통안전은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오늘 교통안전교육이 교육공동체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